네, 3방 본문 기본 60번에서 6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중고등생이 있으면 꼭 이걸로 공부하게 한번 시켜보세요. 정말 재밌고 뭐라 그럴까요? 자꾸 영어에 흥미를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긴 문장 이렇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60번 보시면 우리는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지역 수프 공장에서 주방에서 자원봉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We decided to volunteer at a local soup kitchen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문장이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겁낼 것 하나 없죠. 단어 먼저 보고 가면 volunteer, 자원봉사하다. 발로 뛰어다니니까요. volunteer, community, 지역사회고요. 자, 여기서 먼저 주체를 볼까요? 자, 우리가 먼저 뭐 하냐면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투부정사 있으니까요. 자원봉사합니다. At a local soup kitchen. 여기까지요. 지역 스프 주방에서, 네, 주방에서, 네, 자원봉사합니다. 그 다음 또 투부정사 나왔네요. 3번. 세 번째 동작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지역사회에 다시 되돌려줍니다. 환원합니다. 이러한 느낌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투부정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근데 여기 to가 뭔가 투부정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 to는 to 다음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뭐에게라고 표현을 해요. 전치사입니다. 이게 바로 전치사. 뭐뭐에게 또는 뭐뭐로 향하여라는 의미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인 거예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to가 나오면. 그럼 됐죠. 다시 우리는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발런티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괜찮죠? We decide to volunteer at a local soup kitchen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그래서 여기는 3방으로 보기보다는 동작 1번, 2번, 3번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시면 주체가 이 주체 주어가 즉 세 가지 동작을 하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하고요. 자원봉사하게 되면 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We decided to volunteer at a local soup kitchen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됐죠? 쉬워지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긴 문장인데 술술술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특히 이제 흥미가 없어서 영어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이거 보면 되게 흥미가 정말 생깁니다. 재밌어 합니다. 61번 보시면 자, 그는 자연과 연결하기 위해 주말마다 하이킹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He loves to go hiking on weekends to connect with nature. 단어만 몇 개만 알면 되죠. 자, go hiking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이킹 가다. On weekend 주말마다. 요게 s 붙는 이유는 주말이 여러 개 있으니까 on weekend. 그 다음에 connect 연결하다. 자, 먼저 볼까요? 주체 he. he가 먼저 좋아하는 마음이 뭔가 욕구가 떠올라야 돼요. 생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말마다 하이킹을 가겠습니다. 하이킹을 가고 난 다음에 자연과 연결하네요. 자,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시간의 개념, 시간의 흐름 개념, 투부정사의 개념을 이렇게 1번, 2번, 3번 해주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만 얘기해주면 돼요. 자, 먼저 he, 여기에 점을 찍으세요. 여기에 머리에 점 찍는 게 he예요. 조금 더 크게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마음을 일으키네요. love.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go hiking이래요. 여기 go hiking 하는 거 보이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자연과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식으로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He loves to go hiking on weekends to connect with natur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면요. 자, 그래서 1번, 2번 하시면 됩니다. 먼저 1번 좋아하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다. 욕구가 떠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킹을 갑니다. 하이킹을 가고 난 다음에 자연과 연결합니다. 쉬워지셨나요? He loves to go hiking on weekends. 여기서 끊어주시고 to connect with nature. 그래서 이 한국말을 보는 건 이걸 보고 보는 건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참고만 하고 머릿속에서는 he가 있구나. 1번, 2번, 3번이 되겠구나. to를 붙여주겠구나. 그 다음에 뭐 전명이 있겠구나. 여기 전명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술술 써집니다. 종이에 써도. 자, 62번 보시면 그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녀가요. 먼저 충분히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창의적인 사람이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보이죠? 1번, 2번이죠. 그걸 이제 한국말을 보면 좀 그렇지만 영어로 보시면 그녀가요. 먼저 이렇게 보이죠. 여기까지. 충분히 창의적이에요. 여기 나왔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to 부정사가 여기 있잖아요. creative, 창의적인, enough, 충분히, express, 표현하다, a variety of, 다양한, theme, 보인다. 이런 느낌이죠. 다시 큰 구조를 먼저 보세요. 그녀가요. 먼저 네, 충분히 창의적인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to가 들어가게 돼요. 여기 to가 들어가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여기 나오죠. 됐죠? 그래서 she seems to be creative enough. 충분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express herself. 이건 herself는 그녀 자신입니다. 그녀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요. in variety of ways. 다양한 방식으로. A variety of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네요. 자,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보면 그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창의적인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나 아니면 그녀는 충분히 창의적이어서 자기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돼요. 좀 자유로워지셨나요? 1번으로 하시든 2번으로 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seem, 보인다. 자, 창의적. 여기서 B는 이다고요. creative는 창의적인이죠. 두 개 합치면 창의적이다가 돼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원래 투부정사가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3방이 되거든요. 요게 동사, 그녀는 창의적이다. 네, 아니. 그는 창의적이다 아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비동사가 보면 B는 이다니까 또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어떤 상태로? 창의적인 상태로 이렇게 3방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그녀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 seem이라는 말은 느낌이 자 여기서 투부정사가 여기 나와가지고 1번, 2번이 되잖아요. 이제 이건 이렇게 보세요. 점점 이렇게 크게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녀 여기 그녀 she 여기고 seem은 보인다. 보인다 그러면 뭔가 좀 범위가 커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seem인 거예요. 좀 더 크게 보면 네, 창의적인 모습까지 보이네요. 여기 손까지. 그런 다음에 뭔가를 표현하게 되네요.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설명이 seem to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It seems to 보통 하나로 묶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he seems to be creative enough to express herself in a variety of ways. 자, 됐고요. 그러면 63번을 보시면 그들은 미술사를 배우기 위해서 도시를 탐험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한국말이 좀 어렵죠? 자, 먼저 이 사람들이 먼저 뭐 하냐면요. 자, 영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They decided to rent a car to explore the city, to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art history.
미술 역사. 그래서 미술사고요. 자, 그들이 먼저 뭐 합니까? decide 합니다. 결정을 하죠. 그래, 결심했어. 그런 다음에 차를 빌리겠습니다. to rent a car. 그런 다음에 차를 빌린 다음에 도시를 탐험을 하겠습니다. 탐험을 하다가 뭐 하냐면은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to visit the museum. 박물관을 방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서 미술사를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영어가 훨씬 더 간단한데 한국말을 옮기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긴 들죠. 자,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네, 주체가 5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decide가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유는 완벽하게 설명이 되죠. 결심한 다음에 하니까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면 they decided to rent a car to explore city, to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art history.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그들이 먼저 뭐 하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차를 빌리고, 차를 빌린 다음에 도시를 탐험을 하겠고, 탐험한 다음에 그러다가 박물관을 발견해서 박물관을 방문을 하고,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미술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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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부정사. 무려 4개가 나왔네, 투부정사가. 그래서 이 데이라는 이 주어는 동작을 5가지 하죠. 자, 됐습니다. 편안해지셨나요? 긴 문장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네, 64번. 길어 보이잖아요. 이제 보면 별게 아닙니다. 그녀는 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케이크를 굽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또 한국말도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의투부정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이게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라는 말은 W가 들어가 있으면 의문사가 돼요. W 들어갔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자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문사 다음엔 투부정사 나온다. 투부정사 나온 다음에 의문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투부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굽는 방법, how to bake, 굽는 방법. 또는 어떻게 굽는지 해도 되고, celebrate, 축하하다고요. 앞에 보겠습니다. 그녀가 뭐 하죠?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안에서 욕구가 생겨야 됩니다. 뭔가 마음이 이렇게 동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배웁니다. 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까지 할게요. 방법을 배워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케이크를 굽습니다. 케이크를 굽고 나서 그런 다음에 가족들을 놀라게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합니다. 서프라이즈 합니다. 그런 다음에 놀라게 한 다음에 앉아봐봐. 뭐 하자? 언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동작 5개 하네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want to는 여기요. 네, 하고 싶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뭔가를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she wants to learn 배우고 싶어 해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의투부정 잘 보시고 요게 의투부정이에요. 의투부정. 자, 그녀가 먼저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욕구가 발동이 되고 난 다음에 방법을 배웁니다.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래 알았어. 그러면 케이크를 구울 수 있겠습니다. 케이크를 굽고 난 다음에 다 완성된 걸 가지고 가족들을 놀라게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좀 진정 좀 해봐. 그만 놀래고 우리 뭐 하자? To celebrate her sister's birthday. 언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가 얼마나 재밌어요. 안 그러면 이 한국말로 이 영어를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잖아요. 무작정 외우면 무작정 사라집니다. 기억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기본적인 개념 여기 의투부정.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개념, 의투부정의 개념 이렇게 하나씩 알고 하면 이게 들리게 돼요.
들리게 되면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들리게 돼요.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을 가지고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요.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고 그 다음에 쓰기 종이에 써보세요. 자꾸 써보세요. 만약에 종이에 쓸 수 있잖아요. 그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학생 같으면 앉혀가지고 계속 쓰게 하는 숙제를 내고 싶은데 자, 우리는 대기 오염물질을 포획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자, 먼저 단어 먼저 보시면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합니다. 협력합니다. reduce 줄입니다. pollution 하게 되면 오염이라는 명사가 돼요. tion이 붙으면 명사가 돼요. pollution. 그 다음에 pollutant 하게 되면 오염 물질이고요. by는 뭐뭐 함으로써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있네요. capture 붙잡는 거죠. 자, 붙잡음으로써 뭘요? air pollutant 대기 오염 물질을 이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요건 나중에 하고 먼저 보죠. 우리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발생을 하죠. 그런 다음에 함께 일을 합니다. 즉 협력합니다. 협력하고 난 다음에 에어 폴루션을 공기 오염을 줄입니다. 뭐 함으로써요? 에어 폴루턴트 대기 오염 물질을 캡처함으로써 잡음으로써 붙잡음으로써 포획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by가 전치사입니다. 자, 이 전치사는요 무조건 뒤에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앞자리만 따서 전명이라고 합니다. 전명. 그냥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by가 전치사면 뒤에가 이게 명사라는 소리예요. 근데 ing가 들으면 이걸 동명사가 돼요. 어쨌든 명사입니다. 그래서 capturing이라는 ing가 나와야 돼요. 전명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e need to work together to reduce air pollution by capturing air pollutants. 이렇게 1번, 2번, 3번입니다. 동작을 3개 하네요. 그래서 we need to 하게 돼서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보시면 we need to work together to reduce air pollution by capturing air pollutants. 자, 우리가 주체 필요하다는 욕구가 먼저 마음속에 은으로 생기면 그런 다음에 협력을 하게 되고 협력한 다음에야 에어 폴루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요? 에어 폴루턴트를 대기 오염 물질을 붙잡음으로써 포획함으로써 이렇게 완성이 돼요. 문장 점점 길어지죠, 그죠? 점점 길어지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주체가 뭔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다음에 또 하네요. 그럼 여기에 to만 붙여주면 이게 to 부정사예요. 이게 무슨 용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쉽습니까? 쉬우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좀 길어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한 내용이었다. 얼마나 재밌나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중고등학생 있으면 꼭 시켜보세요. 성적이 놀랄 만큼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영어로 보시면 영어는 점점 쉬워지고요. 어렵게 보면 영어는 어렵게 됩니다. 중얼중얼 그리고 말로서 글로서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